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우슈비츠 금발의 천사, 생녀 혹은 아름다운 짐승으로 불렸던 이르마 그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나치 독일에서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전범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죠. 금발의 천사라는 별명은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하던 170명의 여간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붙은 별명입니다. 금발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로 나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오열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천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르마 그레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것일까요? 이르마 그레제는 1923년 10월 7일 낙농업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르마는 5아이들 중 셋째로 태어났죠. 이르마 인생의 비극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이르마가 13살이 되던 1936년 아버지가 동네 술집 주인의 딸과 바람을 핀 것이죠. 바람까지는 그렇다 쳐도 진짜 비극은 이르마의 어머니가 불륜을 알고 나서 독국물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르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죠.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죠. 결국 이르마 그레제는 15세의 나이로 학교를 자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농장에서 6개월 일을 하다가 상점에서도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이르마는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한 덕분에 슈츠스타펠 SS에 들어가 간호보조로 일하죠. 슈츠스타펠 SS는 나치라고 하면 연상되는 검은색 제복을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범죄, 사실상 나치가 저질렀던 악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대였죠. 지금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인물로도 불리는 인물이지만 당시 독일에서 히틀러는 새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내려앉은 독일을 다시 일으킬 리더이자 독일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했던 게 히틀러였죠. 이르마도 히틀러를 대세를 따랐습니다. 나치당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르마는 집에서 나갈 각오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죠. 처음에는 공부한 대로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진로를 틀어 간수가 되기로 하죠. 그렇게 이르마는 집을 나와 라벤스브리크로 향합니다. 라벤스브리크는 여성을 수용하던 강제 수용소였죠. 여기서 간수 일을 배우며 일도 했습니다. 1년 후 이르마는 아우슈비츠로 가죠. 이르마는 천직을 찾은 듯 잔혹하게 일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승진을 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C캠프의 여간수 장에 임명되죠. 당시 여간수 중에서 서열 2위였는데 학력도 백도 없이 이르마는 순수 실력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린 간수였음에도 말이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르마는 적어도 수용소 안에서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르마를 상징했던 건 가죽 채찍이었죠. 이르마는 가죽 채찍과 부츠로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유대인 수감자들을 때리고 짓밟으며 군견에게 물라고 시키거나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보낼 인원도 직접 하나하나 골랐죠. 특히 성적으로 이상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수많은 나치 남성 간부들과의 불륜뿐만 아니라 남성 수감자들을 장난감처럼 노예처럼 부렸죠. 연문설이 난 남성 간부 중에서는 죽음의 천사로 유명한 요제프 맹겔레도 있었습니다. 이르마는 특히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한 짓을 많이 했죠. 자신보다 더 매력적이고 예쁜 여성들은 가스실로 보내버리거나 채찍으로 때리며 쾌락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했죠. 이런 이상한 행각은 미쳐있던 당시 나치에게는 충성의 표시였고 승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남아있는데 이 증언을 보면 이르마 그레제의 잔인함을 느낄 수 있죠. 이르마 그레제는 맹겔레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이르마는 죄수를 살릴지 죽일지 선택할 때 여성 죄수들의 옷을 벗게 한 뒤 싸움을 붙였습니다. 한바탕 싸움이 끝나면 그때 이르마는 누가 죽을지 선택했죠. 그녀는 내 앞에 서있던 여자를 쐈다. 그녀의 몸이 내 어깨로 떨어졌고 이르마는 다음날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고 이르마는 나에게 화가 났냐고 물어봤다. 나는 당신은 어제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 대답하니 이르마는 하나 죽는 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녀는 폭력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듯 했다. 예쁜 여죄수들만을 골라 채찍으로 얼굴을 때리며 즐거워했다. 우리 감옥에 있던 예쁜 아이가 철조망을 통해 배강공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채찍으로 내리쳤다. 그 아이는 한쪽 눈을 잃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르마는 한 유대인 여성에게는 마음을 열었죠. 마그다라는 여성인데 이르마는 마치 마그다를 친언니처럼 됐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던가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해 주었죠. 이것들로 미뤄보면 비뚤어진 애정 결핍으로도 보입니다. 마그다는 살아남아서 회고록을
기록을 남겼는데 이르마는 간호사가 꿈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죠.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칼 게브하르트 박사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수용소에 있을 때는 뭐하는 인간인지 몰랐지만 전쟁이 끝난 뒤 찾아보니 칼 게브하르트는 유대인을 실험한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이었죠. 어이가 없는 일화도 있는데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죽이던 이르마가 갑자기 목숨을 걸고 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키우는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큰일 날 뻔했잖아. 유대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독일은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아우슈비츠에서도 철수하게 되죠. 1945년 1월 18일 포로 수성선과 함께 이르마도 라벤스브리크로 갑니다. 자신이 일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르마는 여성 수감자들을 베르겐 벨젠으로 보내고 자신도 따라갔죠. 베르겐 벨젠에서는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요제프 크라머의 밑에서 노동 서비스 지도자로 일했는데 이때 요제프 크라머와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생활도 얼마 가지 못하죠. 1945년 4월 17일 영국군에게 체포되거든요. 이때 이르마의 나이가 22살이었죠. 영국군은 나이도 어린 여자애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르마도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수용소에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이르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탄원서에는 이르마 그레제는 14살의 어머니를 잃고 가난하게 자랐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만큼 나치의 세뇌에 더 취약했다라고 적혔죠. 하지만 꼼짝없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한 짓이 너무도 악랄했으니까요. 결국 이르마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인정했죠. 하지만 반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세뇌가 너무 강렬했던 건지 독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반사회분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였다라는 말을 하죠. 재판이 끝나고 이르마는 하멜른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언론에서는 22살의 아름다운 범죄자로 난리가 났죠. 이르마는 아름다운 짐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르마는 항소했지만 바로 기각되죠. 처형 전날 이르마의 몸무게와 신상을 적기 위해 간수들이 불렀는데 영국군은 누구나 한 번쯤 데이트해보고 싶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였다라는 말을 남겼죠. 처형 당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였는지 이르마는 당일 아침까지 나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르마에게는 나름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을 해준 것이었죠. 뒤로 갈수록 공포감이 증폭되니까요. 이르마 그레즈의 마지막 유언은 빨리였죠. 하지만 천벌이라도 내렸는지 집행인의 실수로 이르마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20분이 지난 뒤에야 관에 들어가 묻혔죠. 그렇게 1945년 12월 13일 22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후에 아우슈비츠의 의사가 이르마 그레즈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얼굴은 천사였으며 파란 눈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이었다. 그러나 이르마 그레제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잔인한 변태였다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사후에 발견된 이르마 그레제의 일기 중 한 부분을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들은 조상이 그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지금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게 아닌가? 채찍 소리는 공장의 기계 소리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제히 일어나고 유태인 여자들의 몸은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말 못할 이상한 쾌감을 느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전현들은 이제 오늘 살아남아도 내일 아침에 가스실로 직행이겠지. 저 부상을 입고서는 내일 작업에 나갈 수 없을 테니까. 여기 수용소에선 부상당한 수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아름다웠던 탓에 처녀였던 탓에 그년들의 죽음은 다른 여자 수인들보다 훨씬 빨리 오게 된 것이었다. 아름다운 짐승 이르마 그레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